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느 날 아침에 눈을 떴는데 유가가 배럴당 150달러를 돌파했다는 뉴스가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될까요? 아마 금융시장은 그야말로 패닉에 빠지고 우리 경제는 순식간에 위기에 처할 수도 있겠죠. 만약에 이 가상 시나리오가 현실이 된다면 과연 어떤 공포가 또 어떤 기회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지금부터 딱 5분 동안 한번 깊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죠. 화면에 보이는 이 숫자, 8. 이게 지금 시장의 심리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CNN에서 발표하는 공포와 탐욕 지수가 가리키는 극도의 공포 상태인데요. 100점 만점에 8점이라는 건 투자자들이 거의 모든 걸 내던지고 싶어하는 그야말로 패닉 직전의 상황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 모든 공포의 시작은 바로 이 질문 하나로 딱 요약이 됩니다. 유가가 배럴당 150달러까지 치솟는다면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지금부터 그 시나리오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이 엄청난 위기는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걸까요? 모든 건요, 딱 하나의 지정학적 사건, 그리고 그게 일으킬 전 세계적인 파장에서 비롯됩니다. 자, 위기는 이렇게 3단계로 전개됩니다. 먼저 이란이 세계 석유 수종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호르무즈 해협에 통행세를 물리겠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이 소식 하나만으로도 시장은 미래의 공급 충격을 가격에 바로 반영하기 시작하고요. 순식간에 유가 150달러 전망이 나오면서 공포가 확산되는 거죠. 그럼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투자자들은 위험한 자산 다 버리고 금처럼 안전한 피난처로 도망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정말 작은 돌멩이 하나가 거대한 도미노를 쓰러뜨리는 바로 그 순간인 거죠. 이런 극심한 공포는 단순히 주가만 떨어뜨리는 게 아닙니다. 이건 아예 시장의 게임의 법칙 자체를 완전히 뒤바꿔 놓거든요. 가장 큰 변화가 바로 이겁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에너지 투자의 핵심 키워드는 ESG니 친환경이니 하는 것들이었잖아요. 근데 유가 쇼크가 닥치니까 그런 이상적인 목표는 순식간에 뒷전으로 밀려나고 당장 국가의 생존이 걸린 에너지 안보가 최우선 과제가 되어버린 겁니다. 근데요, 이 패닉을 더 키우는 건 사람의 감정뿐만이 아니에요. 바로 CTA, 그러니까 이른바 시스템 트레이딩이라고 하는 것들이 하락을 더 가속화시키거든요. 이게 뭐냐면 특정 가격선이 무너지면 그냥 기계적으로 자동으로 매도 주문을 쏟아내도록 프로그래밍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 가치가 어떻든 상관없어요. 오직 차트랑 이 공포 분위기에만 반응해서 하락의 소용돌이를 더 깊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여기에 환율 폭등이 제대로 기름을 붓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이라는 심리적 마지노선을 넘어버리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원화 가치가 떨어지니까 손해를 보게 되거든요. 한국 시장에 더 머물 이유가 점점 사라지는 거죠. 결국 이게 공포에 질린 자금 이탈을 더 가속화시키는 방아쇠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모든 위기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모두가 공포에 벌벌 떨고 있을 때 누군가는 그 속에서 기회를 봅니다. 이 위기 속에는 과연 어떤 리스크와 기회가 함께 숨어 있을까요? 일단 리스크부터 한번 보죠. 첫째, 경기는 나빠지는데 유가 때문에 물가만 치솟는 최악의 시나리오,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의 공포입니다. 둘째, 원화 가치가 계속 떨어지면서 외국인 자금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위험, 이건 이미 시작됐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역설적인데요. AI 기술 발전이 너무 빨라서 지금 짓고 있는 이 막대한 반도체 공장들이 나중엔 과잉 투자가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회도 분명히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비싼 유가는 신재생 에너지나 에너지 저장 장치, ESS 같은 분야의 투자를 오히려 더 빠르게 만들어요. 또 경기가 아무리 안 좋아도 우리가 밥은 먹어야 하고 아프면 약을 사야 하잖아요. 바로 필수 소비재나 바이오 같은 이런 방어주들이 빛을 발하는 순간인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워런 버핏이 말했듯이 남들이 공포에 떨 때 탐욕스러워져라. 바로 지금이 좋은 자산을 정말 헐값에 주워 담을 수 있는 역발상 투자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혼란스러운 시장에서 전문 트레이더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남을까요? 그들만의 생존 가이드를 살짝 들여다보겠습니다. 주식 투자자를 위한 생존 전략 딱 3가지로 요약해 볼게요. 첫 번째는 방어입니다. 섣불리 이제 바닥이구나 하고 뛰어들지 말고 현금을 한 30% 정도는 꼭 쥐고 기회를 기다리는 거죠. 두 번째는 안전 마진을 확보하는 거예요.
혹시나 주가가 더 떨어져도 배당 수익률이 한 4% 이상 나와서 버틸 힘이 있는 그런 종목만 보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일 중요한 건 펀더멘털이죠. 그냥 이럴 것이다 하는 상상력이 아니라 눈에 딱 보이는 수주 잔고, 이런 확실한 실적이 있는 기업에만 집중하는 겁니다. 좀 더 전문적인 파생상품 시장에선 어떻게 대응할까요? 간단히 말해서 각각의 위험에 맞는 보험을 들어두는 겁니다. 유가가 폭등할 것에 대비해서는 콜옵션으로 상승분에 베팅을 하고요. 환율이 널뛰는 것에는 해지를 통해서 환차손 위험을 막는 거죠. 코스피 지수는 어떨까요? 무작정 사지 않습니다. 장 시작하자마자 투매가 쏟아질 텐데 그게 좀 진정되는 걸 확인하고 아주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전략을 쓰는 거죠. 하지만 이 모든 복잡한 전략보다 어쩌면 더 중요한 마지막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이건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 마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분석의 핵심은 바로 이 한 문장에 다 담겨 있다고 봅니다. 시장이 비이성적일 때 숫자에 기반한 냉정함을 유지하라.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모두가 감정에 휩쓸려서 공포에 팔아치울 때 우리는 철저하게 데이터와 논리를 바탕으로 행동해야 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요, 이런 위기 상황에서 진짜 이기는 사람은 미래를 귀신같이 맞추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렇게 요동치는 시장 속에서 자기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고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결국 투자는 심리 싸움이니까요. 이제 마지막 질문은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셨으면 합니다. 만약 이런 공포의 시대가 온다면 과연 당신의 포트폴리오는 생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